우리에겐 아주 오래된 궁금증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실생활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날까요? 지금부터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수능 만점자와 수능 꼴찌, 그리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내로를 하는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으로 정의한 대세코 프로젝트에 의거해서 평가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전쟁이야. 생애 핵심 역량 평가에서는 어떤 아이가 1등을 할까요? 출신 대학이나 성적이나 그것이 없었을 때 어떻게 내가 사람을 평가를 할까? 학생들마다 개성, 또 성향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이런 점도 좀 있는데 이런 느낌이 맞을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갖는 행동 특성과 유형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과연 공부 1등이 실생활의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1등을 차지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반전 드라마 누가 1등인가 평가를 시작합니다. 여기는 제주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폐교입니다. 이곳에 9명의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외모도 성격도 제각각인 9명의 아이들. 이 가운데는 수능 만점자도 있고 꼴찌도 있습니다. 공부는 아니지만 자기 분야에서는 1등이라고 자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사실을 감춘 채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복을 입힙니다. 아이들의 모든 행동은 모니터를 통해 중계되고 3명의 평가자들이 아이들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네, 저는 유성상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대의 초점은 이거였었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지금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기형입니다. 학교에서 평소에 이런 입시 관련 업무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좀 가진 적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에서 검증해보고 뭔가 좀 확인해보고 이런 거 기대를 했습니다. 예, 저는 그 직장 생활 30년을 한 그 직장인입니다. 15년 정도는 그 인사 쪽의 업무를 했습니다.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입견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기준하고 실제 그 참가자들이 보여주었던 것이 어떤 정도의 갭이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을 만나볼까요? 이곳에선 진짜 이름 대신 별명을 지어 부르기로 했습니다. 제 별명은 우디고요. 뚱뚱한 우디라고 해서 뚱띠라고도 부르고요. 연어 뱃살인데 연어 뱃살 덮밥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거 굴리고 싶어서 했고요. 호야이고요. 호야라는 식물이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도 새로운 잎사귀를 피워내고 또 열매도 잘 맺거든요. 상고망고인데요. 제 본명하고 약간 어감이 비슷한데 그냥 상고망고 상고망고 막 이런 식으로 상고망고 상고망고 막 이런 식으로 미니언이고요. 보시다시피 제일 작아서 조그맣다고 미니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표고요. 공동 대표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서 대표라고 했습니다. 콧구멍이고요. 콧구멍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서 별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센세이션이고요. 제가 좀 센세이션한 삶을 살고 있어서. 최강인이고요. 제 여자친구 이름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지은 것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서 최강인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첫인상만 봤을 때 누가 수능 만점자일까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수능 만점자요? 대충. 우디. 우디 친구요. 수능 만점이요? 우디 친구 아닐까요? 한 명을 뽑자면 이제 센세이션 같습니다. 그 센세이션 그 친구가 워낙 센세이션 하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그 센세이션? 왜냐면 제 버스 옆자리였는데 되게 책을 읽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수능 만점자를 찾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가 기준은 OECD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으로 정의한 대세코 프로젝트입니다. 대세코 프로젝트의 핵심 역량은 학교 성적을 넘어서 실생활에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는 복합적인 역량을 말합니다. 도구 사용 능력, 이질 집단과의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이 그것인데요. 선진국들은 이미 교과 교육에서 벗어나 핵심 역량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이곳 제주도의 성읍 민속마을에서 대세코 핵심 역량의 첫 번째 평가가 시작됩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카메라와 지도를 주었습니다. 제주 방언과 기호로 표현된 지도를 보고 표시된 포인트를 사진으로 찍어오는 게임입니다. 시간은 30분, 스마트폰을 1분간 사용하거나 마을 주민에게 한 번 질문할 찬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우리는 대세코 핵심 역량 중 첫 번째 영역인 도구 활용 능력을 보려고 합니다. 정보기술이나 언어 능력 등 다양한 영역의 도구를 활용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터뜨린 방법에 대한 게 다른 과정은 미션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어요? 아니요,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들 어려워하죠? 그런데 센세이션이 혼자 다른 길로 나섭니다. 가운데로 가면 안 되는 게 크게 원을 돌리고 한 바퀴를 도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원형인지 네모난지도 모르고 가운데로 가면 양옆 확인이 안 돼요. 자, 교회가 저기 있거든요. 저 누가 봐도 저건 교회인데 그 말이 뭐냐면 저건 어디서나 보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갈 필요 없다는 거야. 딴 것도 자꾸 시작하는 게 어려워 보이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 보이는구나. 자기 경험이 우선인 그런 학생이 아닐까. 뛴다고 보시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 날씨가 날씨기 때문에 뛰면 앞만 보고 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진다. 예, 그렇죠. 나름 전략적으로 행동하더니 시간이 흐르자 뛰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첼시의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보이는 애를 아무나 잡고 따라갈 때. 난 이거 없어. 찬스를 좀 쓸래요. 저는 약간 그 찬스를 빨리빨리 쓰자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지도에 나오는 단어들이 방언, 전 제주도 방언이라고 뭐 확신을 했고 그 단어들 뜻을 알아야 지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코코몽이 스마트폰 검색 찬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굴목인왕이 이제 제주도 방언으로 느티나무란 뜻인가 봐요. 근데 엄청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빨간 스티커가 붙어있길래 명칭을 4개 정도 일단 찾았잖아요. 성공 요인을 잘 발견을 했다고 그럴까? 또 다른 찬스인 질문을 전문가인 문화해설사에게 쓰는군요. 아마 이 친구는 상당히 정확하게 일을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고 또 능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하나 찾은 거 같은데요? 저쪽. 저기에 교회 철탑이 있는 거 보면은 저기가 교회잖아요. 자, 성읍교회 나왔습니다. 성읍교회. 자, 성읍교회 왔어요. 일단 교회를 준 이상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은 하나씩은 다 찾고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다들 쉽게 찾는 게 교회인데 연어 뱃살이 무척 힘들어합니다. 보통 교회는 잘 보일 것 같은데 막 멀리서도. 교회 되게 잘 보일 줄 알고 계속 교회 찾아다녔는데
가면 이제 로타리가 나올 거야. 거기서 왼쪽으로 좀. 교회를 찾기 위해 하나뿐인 질문 찬스를 써버립니다. 속은 느낌인데. 교회를 찾으려고 마지막 스마트폰 검색 찬스까지 사용합니다. 많이 찾았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고도 교회를 찾지 못했네요. 저는 보는 내내 제가 느낌이 들었습니다. 10개를 찾는 게 과제인데 딱 하나 교회를 찾아가는 게 유일한 목표였던 거죠. 큰 테두리를 보고 가는 것은 미숙하지 않나.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갑자기 뛰어요? 뛰어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네. 아닌데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찍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몸을요? 네. 아니에요? 도구적인 활용 능력 이전에 문제를 이해하는 이해 능력이 조금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좀 궁합이 안 맞는 미션이었다. 그런데 왠지 좀 모범생 스타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통시가 돼지가 사는 돼지 우리라고 알고 있는데 저기 흑돼지 집에 있어요. 저 여기 그 흑돼지 관람하는 곳이 어디예요? 뒤쪽이요? 알겠습니다. 돼지우리를 찾으려고 질문 찬스를 써버린 최강인. 이거 개집이네. 개집이네. 어이구. 잘못 알고 있던 지식에 낭패를 당합니다. 통시라는 단어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뒷간이란 뜻이래요. 뒷간이란 뜻이래요. 코코몽이 그 찬스를 써가지고 처음에 그 단어를 다 찾아봤다 했잖아요. 왜 나는 안 그랬을까? 경쟁 상대도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3번. 최강인과 우디가 만났습니다. 열리지가 나무잖아요. 이때 우디가 새로운 전략을 내놓습니다. 너 찬스 썼어? 우리 둘이서 지금 여기서 찬스를 번갈아 써가지고 서로 정보 하나씩 받는 거야. 내가 이거 바로 지금 물어볼게. 어르신, 여기 간장내가 어디인지 아세요?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으려면은 둘이서 더 협력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도구를 같이 활용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그 말이 맞죠. 한 사람 얘기하는 거 두 사람이 들어도 상관없고 세 사람이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몇 번 찾아가요? 지금 1번이요. 창구망구가 빠른 속도로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 티나무가 골무늬 낭이구나. 스마트폰 검색 찬스도 아주 효과적으로 쓰는군요. 3번 찾았어요. 인터넷 활용한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차분차분 자신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묵묵히 하고 그러면서 또 많은 성과도 내고. 수상고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바로 있잖아요. 바로 여기 있어요? 저 서문 바로 왼쪽에. 서문 바로 왼쪽에. 왼쪽에. 질문 찬스로도 큰 성과를 올립니다. 어쩌면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닐까, 서너 시간씩 앉아가지고 수학 정석 푸는 학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었습니다. 센세이션이 창구망구를 만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게 지금 된당내거든? 응. 근데 여기 방충이라며. 그럼 여기 없을 수가 없잖아, 지금 하나가. 그러면은 저기 이쪽 구석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있어. 센세이션. 창구망구는 자신이 찾은 포인트를 센세이션에게 알려줍니다. 남들이 하나 더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느낀다거나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야, 몇 개 찾았어? 말 안 해줘. 니 몇 개? 니 뭐 찾았어? 나 교회. 미니언과 대표는 정보를 교환합니다. 정보 교환은 목표 달성을 위한 좋은 도구죠. 아, 저기 있었네. 조용히 좀 하면 안 돼?
눈치가 없어. 교회 뭐 저기 어디 가면 있어. 갑시다. 하지만 약속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갖고 칠도 할 때부터 알아봤다 진짜.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이건 전쟁이야. 전쟁이야. 자신감은 굉장히 큰데 그게 지금 가벼운 자신감이라고 좀 느껴졌어요. 참 넓네. 참 넓어요. 신뢰를 주는 데는 뭔가 조금 미흡한 게 있다 뭔가. 4분 남았어요. 그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아, 진짜. So angry. 아이들은 각각 다른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많다고 도구 활용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겠죠? 원래 주제대로 도구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나름대로 그 목표에 충실했던 사람은 코코모 성공 요인을 잘 발견을 했다고 그럴까? 영리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디 같은 친구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었던 거죠. 다른 친구들하고 어떻게 협업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했다고 하는 점,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창구망구는 그 본인에게 주어진 것은 실망시키지 않고 잘 해낼 것 같다. 특히 그 현실적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도구 활용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대세코 핵심 역량 첫 번째 과제 도구 활용 능력에서는 코코몽구와 우디, 창구망구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